혹시 누군가에게 돈 빌려 보신 적 있나요? 뭐 1,000원 단위, 10,000원 단위 말고 좀 큰 돈 있죠? 뭐 몇백만 원 단위 직진 방향입니다. 의 돈을 빌려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살면서 돈을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어요. 10,000원 단위, 뭐 1,000원 단위조차도 약 4km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세요. 저는 돈을 빌려본 적이 없지만 제가 돈을 빌려줘 본 적은 있어요. 큰 단위의 돈을 한 2번 정도 빌려줘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필리핀에서 전화영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급하게 돈이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이고 사실 저한테는 중마고거든요. 서슴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물론 빌려줄 때는 너랑 나랑 우정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잃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빌려줬어요. 솔직히 돈을 빌려주고 그 친구가 갚았습니다.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았는데 돈을 한번 빌려주면요 좀 겁이 나요. 나중에 더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같은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몇 개월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 은행 갈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술 한잔을 했는데 그 친구 이제 필리핀에 전화영어 사업하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 한잔 하면서 실은 내가 한국에 잠깐 들어온 이유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들어온 거다. 근데 들어오기 전에 전화로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예전에 한번 돈을 빌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돈 이야기를 그런 기미라도 비치게 되면 네가 걱정할까봐 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은행 업무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온 거다.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빌린 상태에서 저녁 때 저는 나중에 안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갚았던 친구가 나중에 와서 저한테는 더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한 겁니다. 3,000만 원도 없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큰 돈을 빌리면 다음에 그 돈을 빌려줬던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 빌려줬던 경우는 제가 이 친구한테 2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는데 그 뒤로도 돈을 계속 그러니까 몇십만 원 단위로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몇십만 원도 없어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얘기를 들어보면 사정이 굉장히 급해요. 뭐 부모님 해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두 번째 차로를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녔던 이유가 도박빚이었어요. 약 5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사람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다 보면 도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도박빚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거고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나쁜 거지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제 친구였던 거죠. 근데 그 뒤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나이를 들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를 두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자취할 때 몇 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거리가 멀어졌던 시점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와 거리가 상당히 가까웠던 시점 이후에 엄마와 거리가 멀어졌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관계의 핵심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형제관계든 자매관계든 부모님과의 관계든 심지어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든 일정 부분의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게 그 관계를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고슴도치 가족과 같아서 내가 고슴도치 가족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꽉 껴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시에 찔리겠죠. 우리 인간은요, 단점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 단점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나의 단점이.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단점으로 인해서 이 사람하고 좀 멀어져야겠다 하고 확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고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옛날 분들이 말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유하는 게 많아지고 가까워지게 되면 내가 이 사람하고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빠지거든요. 일종의 착각인데, 그러다 보면 선을 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선을 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경계하고 나는 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를 지켜야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굉장히 사람들하고 거리만 두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친구 중에 한 명이 대머리인 친구도 있는데 막 대머리 놀리기도 하고 놀렸다가 사과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사실 깊이 상처를 받지 않는 정도의 농담이라면 인간관계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상처 받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리가 중요하다, 그걸 최근에 좀 많이 느꼈고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할 말 하지 못할 말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ome words are better left unsaid. 다시요. Some words, 어떤 말들은 are better, 더 낫다. unsaid는 분사구문이거든요. 말하여지지 않은 채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은 표현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졌을 때가 더 낫다는 거죠. 살면서 굉장히 많이 이 말이 맞구나 라고 실감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살고요. 어떤 친구를 알게 됐는데 이 친구랑 굉장히 친해지게 돼서 얘랑 같이 사업도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또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사업은 결과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관계로 시작이 된 그 관계는 끝까지 갈 때까지 그 관계로 남아있는 경우가 나은 경우가 많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관계를 제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파워 아이잖아요. 좀 쉽게 얘기해서 찐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도 잘 관리도 못하고,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하며 살고 있는데 거리를 둬야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 부모 자녀 관계든 형제 관계든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뭐 그렇다고 너무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 일기장 같은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능률 다녀오는 길인데 촬영이 끝나면 퇴근 시간이에요. 차가 항상 막혀서 혹시라도 촬영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서 꼰대 같은 소리를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튜쌤 인생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